도장지를 제거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손으로 자마 부분까지 이렇게 자마 부분까지 제거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버럭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도장지 제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도장지를 제거를 하게 되면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도장지에 관련돼서 저에게 문의도 주고 그러시는데, 제가 하는 방식을 오늘 한번 공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도장지가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희 밭에는 지금 현재 아래쪽에는 적과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적과도 해야 될 겸 제가 오늘 이제 고소차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볼 건데요. 다들 뭐 전지 그러시면 겨울철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장지라는 거는 1년 내내 이렇게 신초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묵은 가지에서도 도장지가 계속 올라오는데, 가급적이면은 도장지를 이제 뜯어서 자막까지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도장지로 인해서 새 결과지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약간의 자마 부분을 남겨놓고 자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위에 그 햇빛을 가리는 이런 도장지들은 저는 잡아서 뜯는 그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예 그 도장지라는 거는 싹을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뭐 우습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장지라는 거는 과일로 가야 될 열매를, 쉽게 말해서 가지가 도둑가지가 영양분 흡수를 해서 영양 공급이 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지를 솎아내 주는 건데, 도장지를 그 잘라낸다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자르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다시 도장지가 또 부분에서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5월 지금 중순인데요. 6월, 7월 달에는 이제 꽃눈 분화가 이루어져서 꽃눈이 형성될 시기입니다. 이때 도장지를 제거를 해버리면 2차 성장에 관련된 그런 위험도 있고요. 또 한낮에 여름철에 일소표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해서, 지금 도장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새송들은 전부 그 과일로 가야 될 영양 저장 양분을 도장지가 빨아 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새순을 조기에 제거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또 절단부에서 발생되는 도장지는 철저하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지 연장지가 될 경우에는 10시 방향으로 발생한 새순이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도장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고소차를 타고 한번 올라가서 도장지를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동을 걸고요. 시동을 걸고 고소차 안전장치를 확인을 하고요. 이제 올라가 봅니다. 자, 엔진 소리 때문에 마이크가 잘 안 들릴 염려가 있어서 엔진을 일단 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 상단에 올라와서 보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죠. 나무가 저희 밭은 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저렇게 쪼삣쪼삣 올라와 있는 저런 가지들은 연장지를 제가 이제 저렇게 키워내고 있고요. 해서 지금 이 나무도 수령이 오래되어 있는데, 오늘 작업의 목적은 이렇게 지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도
작업하기가 좀 불편한 이런 부분들 적과 작업도 하고요. 이렇게 적과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뭐 순을 남겨두는 분들도 있고 가위로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적과하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고요. 이렇게 적과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돋았죠. 새순이 이렇게 돋은 부분들은 이게 지금 뜯어낸 자국인데 이게 자마입니다. 자마. 이렇게 자마 부분까지 뜯어내야지만이 도장지 발생 확률이 줄어듭니다. 보시죠. 이렇게 순이 나올 수 있는 자마, 이게 도장지 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새순이 많이 올라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웃자라겠죠. 웃자라면 더더욱 이게 햇빛을 가립니다. 그러면 열매의 이 이파리의 광합성 작용에서 열매에 가야 될 그런 영양분을 이 도장지가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리 되면 열매 과실이 굵기에도 지장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가지, 그래서 일명 도둑가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손으로 뜯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자마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지금 혼내지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햇빛이 아래쪽으로 투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과일들이 햇빛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유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담기가 좀 어려운데, 자, 하단부에서 도장지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가지를 이렇게 유인을 해 줍니다. 이렇게 유인을 해 주면 이게 결과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잘라버리기나 뽑아내지 마시고, 나지 상태에서 결과지가 없는 그런 가지들은 이렇게 유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신초죠. 올해 나온 신초기 때문에 이클립이나 아니면 이쑤시개 등 추를 달아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주시면 이게 결과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장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제거를 하시면 안 되고, 햇빛과 통풍 그리고 농약을 살포를 했을 때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장지는 제거를 하시고, 내가 도장지를 이용을 해서 결과지로 쓰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유인을 해 주시면 이게 결과지로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로 높은 가지들은 전혀 필요가 없겠죠. 이걸 따냄으로 인해서 여기에 맺혀 있는 과일이 영양 공급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일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하늘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나무들은 이렇게 자막까지 제거를 해 주시면 도장지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제거가 돼서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을, 특히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햇빛 투과, 또한 농약 살포, 통풍에 지장이 되는 그런 가지들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묵은 가지가 있겠죠. 묵은 가지가 있으면 가위로 잘라내실 때는 입술을 봐야 됩니다. 이 가지에 얼마만큼 지금 이파리가 있는지 입술을 보고 잘라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입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반면에 입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끝에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여기서 꽃눈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내년에 결과지가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지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냉해를 입어서 중심화가 없습니다. 중심화가 없는데 적과를 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열매가 약간 상태가 안 좋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가운데가 찍혔습니다. 이런 거 따내버리고 상처를 입은 과일들은 따내고, 그 중에서 여기는 상처를 많이 입었네요, 열매들이. 그래서 그 중에도 제일 튼실한 것만 남겨두고 격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지금 하늘로 뻗은 가지 중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혔죠. 열매가 맺혔는데 과일이 지금 적습니다. 지금 중심화도 축화에 비해서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서 버려버리면 나머지 부분들이 가지가 좀 혼해지죠. 이렇게 혼해지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도장지를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정리가 되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자마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장지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여름에 도장지를 제거를 하시거나 6월 7월 달에 도장지 제거는 가급적이면 참아 주시고, 이유는 6, 7월 달에는 꽃눈 분화로 인해서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도장지를 제거를 해버리면 꽃눈이 2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한 7, 8월 달에는 한여름에 아주 떼약빛이 내려지죠. 그러다 보면은 과일이 햇빛에 일조 현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도장지로 인해서 햇빛도 그늘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가온주에 따라서 도장지를 유인을 하면 결과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도장지를 일소 피해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해서, 도장지는 과일 주변에 햇빛, 그 다음에 농약 살포, 그 다음에 공기, 통풍에 그런 지장이 있는 도장지만 제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 성목이라고 해가지고 민둥산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도장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파리가 나무 가지에 달려 있어야 어떤 일조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주 민둥산처럼 도장지를 다 제거를 해 버리시면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장지를 제거를 하실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밀어 주시면 자마까지 이렇게 뜯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마까지 뜯게 나온다는 점, 이렇게 도장지를 제거를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고소차를 타고 저희 가온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도장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장지는 많지는 않고, 저는 항상 나무의 그 반발을 염려하기 위해서 과도한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동계 전정을. 그러나 하계 전정 때는 많은 가지를 잘라내 버리죠. 또 그리고 가을에 사과를 수확을 할 때 전지를 소금 전정을 또 한번 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계 전정을 최소화로 하고, 하계 전정과 가을 전정을 저는 좀 이렇게 절단 전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도장지 발생 비율이 신초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장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렸고, 도장지를 제거를 하실 때는 가위보다는 손으로 자마 부분까지 뽑아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